The Last Lesson by Alphonse Daudet. This is a LibriVox recording. All LibriVox recordings are in the public domain. For more information or to volunteer, please visit LibriVox.org. Recording by Mike Harris. The Last Lesson by Alphonse Daudet. I started for school very late that morning and was in great dread of a scolding, especially because Monsieur Hamel had said that he would question us on participles, and I did not know the first word about them. For a moment I thought of running away and spending the day out of doors. It was so warm, so bright. The birds were chirping at the edge of the woods, and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선 스트라스부르라는 지방에 얽힌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디 스트라스부르를 포함한 알자스 지역은 켈트족들이 거주했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게르만족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며 10세기 동안 켈트족들의 후예들이 게르만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켈트족의 언어인 갈라리어는 프랑스어의 근원이 됐다. 즉, 프랑스로서는 오랜 시절 빼앗겼던 뼈아픈 지방이고 독일로선 오랜 시절 빼앗았기에 자기 땅처럼 느껴지는 바로 이 지역일 것이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지닌 이유는 스트라스부르 지방의 역사적 배경이 아픈 역사를 지닌 우리의 민족과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학자들은 스트라스부르가 본디 독일 땅이며 다시 독일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마지막 수업을 통해 이 지역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도데의 글에 비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도데가 왜 마지막 수업을 통해 이러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는지 문학적으로 순수하게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프랑스령이 된 스트라스부르에서는 독일인과 프랑스인이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그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화합이 더 주목받아야 할 가치가 아닐까? 알퐁스 도데, 리미라는 프로방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출생한 그는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심했으며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게 되는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런 그가 19살 때 내놓은 연인들이라는 첫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덕분에 오르니 공작의 비서로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살이 되던 1860년 목가적인 서사시 미래유로 190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레데리크 미스트랄과 친분을 나누며 에밀 졸라, 프로베르, 모파상, 콩크투 형제 등과 같은 소설가들과의 만남으로 자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는다.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아내 알라르의 격려로 바로 마지막 수업, 별, 아르레 여인 등 24편을 묶어 단편집 풍차방앗간의 편지를 발표한다. 한동안 도데는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프러시안 전쟁의 발발로 그의 행복에도 어둠이 들이기 시작했다. 도데는 전쟁에 참전해 큰 공을 세우진 못했지만 프랑스의 패배로 알자스 지역을 통째로 빼앗기는 역사를 경험한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일본에게 뺏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굴욕과 아픔이었을까? 건강이 악화된 도데는 은퇴를 결심하고 조그만 마을
드라베이의 요양을 위한 거처를 마련한다. 이곳에서도 그의 문체는 더욱더 빛을 발하며 더 중후한 인생의 깊이를 더한 필체로 부르의 사랑 등을 집필했다. 그리고 1897년 12월 도대는 파리의 집에서 숨을 거둔다. 그의 장례식은 성녀 크로틸트 성당에서 이루어졌고 추모사는 친구인 졸라가 낭독했다. 그는 페르 라세즈 묘지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되는 스트라스부르로 향했다. 크리스마스에 방문한 스트라스부르는 어느 상점에서도 전 세계 언어를 들을 수 있는 화합과 조화의 장이었다. 마지막 수업에서 느껴지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긴장은 느껴지지 않는다. 스트라스부르에서의 느낌을 간직한 채 도데의 글에 많은 영감이 되어준 풍차방앗간이 있는 퐁비에이유와 아를로 떠났다. 퐁비에이유의 야트막한 언덕길에는 올리브 나무들이 즐비하고 방앗간으로서 운명을 다한 풍차가 서 있다. 방앗간 내부로 들어가는 문 위에는 멋진 말귀가 적혀있다. 이 바위 모퉁이는 내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장소들을 추적할 수 있는 자연을 담고 있다. 도데가 졸라, 세잔, 마네, 모네 등과 교류하면서 품게 된 프로방스를 향한 사랑이 느껴진다. 도데의 소설은 고흐의 그림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고흐는 동생 테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도데의 작품을 수도 없이 언급할 정도로 도데를 좋아했고 도데의 풍차방앗간과 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림 2점을 완성한다. 고흐에게도 풍차방앗간은 영감의 장소였나 보다. 또한 도데의 작품 별 역시 고흐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그의 작품 속 등장하는 별의 모습에서 고흐가 도데의 별을 읽고 엄청난 생각의 변환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도데의 드라베이의 집이다. 관리가 되지 않아 거친 흡사 폐가를 방불케 한다. 방문할 당시 내부에는 예술인들이 집을 빌려 거주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예술인들이 거주했던 곳에서 영감을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도데의 영혼의 안식처라고 불렸던 이곳을 역사가 살아있는 도데의 집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알퐁스 도데, 그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프로방스, 도데의 감성과 영감의 풍차방앗간이 있는 퐁비에이유. 그를 느끼고 그의 감성을 공유하기 위해 방문한 그곳에서 우리는 그의 담담한 필체 뒤에 숨어있는 자연주의적인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된다. 프랑스와 프로방스에 대한 그의 사랑이 마지막 수업이란 작품에서 절절히 느껴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공감하고 더욱더 감동받는 것은 그 못지않게 아름답고 가슴 아프도록 소중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의 사랑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수 없는 초원에서 사냥개 라브리를 데리고 양을 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일마다 보름치의 양식을 실어다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언덕길에서 들려올 때, 그리고 꼬마 하인 미아로의 그 또랑또랑한 얼굴이나 혹은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에 남실남실 떠오를 때면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노라드 아주머니, 이번엔 어느 집 아이가 영세를 받았어요? 결혼한 사람은요? 하나씩 물어보렴. 산 밑에서 일어난 소식이 그렇게 궁금하니?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